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이란을 폭격한 것 같습니다. 하메니 정권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니 관저에 벙커버스터 30발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하메니 일가족, 그러니까 하메니와 딸, 사위, 그리고 손녀,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이란 수뇌부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해서 40여 명이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뇌부들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감행했고요. 이어서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본부 건물을 폭격해서 완전히 폭파시켰다고 하고요. 그 외에 테헤란 주변에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 이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폭격을 해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타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무기, 지하 핵시설,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벙커버스터를 동원해서 폭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도 반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반격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부가 텔아비브에는 한 30여 발 쐈는데 그 중에서 90%는 요격되고 한 10% 정도가 텔아비브 시내에 떨어지면서 사상자를 발생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쪽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해서 일부 미군이 3, 4인 정도가 죽은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이런 것들이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이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까지도 이렇게 폭격이 되어 갖고 일부 민간인 사상자들을 많이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반다르 아바스에 있는 이란의 해군 기지에서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을 향해서 52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데, 그것이 지대함 미사일은 좀 원거리가 아니거든요. 원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대대적으로 반격을 해서 완전히 반다르 아바스 등에 있는 이란의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킨 것 같습니다. 초토화시키면서 이란의 군함 9척을 침몰시키고, 그리고 잠수함 2척 중에 1척을 납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란 쪽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헤즈볼라 등에서도 참전을 하면서 이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는 주로 요르단, 시리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오만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는 B2 폭격기가 대대적으로 이란 상공으로 들어가서 미사일 기지와 핵 기지를 폭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의 서북부 지역에 미사일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향해서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있겠죠. 그쪽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란의 방공망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해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란은 장담했듯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쪽에 있는 오만, 거기에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거기는 또 오만 쪽에는 헤즈볼라가 있거든요. 거기를 봉쇄하겠다고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사실상 이란 해군이 무력화되면서 완전히 해체되다시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배는 현재는 안 다니는데 이렇게 봉쇄는 못한 것 같고요. 홍해 쪽은 아직은 전황이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란의 해군력, 그 다음에 공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방공망도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 등에서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예비군도 5만 명을 다시 모집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란을 버티고 견딜 것인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황이 수뇌부를 참수했는데 참수하고 폭격을 한 상황에서 이란은 이제 버티기로 들어갔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걸프 연안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연안 국가들은 이란한테 규탄 성명을 내고 참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 이란 미사일에 키프루스에 있는 저기 기지가 피격당한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 프랑스도 참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얼마나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이란 내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 일어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개전 첫날 우리가 이란 참수 하메이니와 같은 악인을 제거했다,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혁명 수비대는 총을 내려놓고 항복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폭격을 할 것이고, 폭격이 끝날 때까지 이란 국민들은 집안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폭격이 끝나고 나면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 즉 당신들의 정부, 지금까지 빼앗겼던 정부를 되찾고 당신들이 일어나서 그 정부를 세워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는 것은 지상군 투입을 자제하면서 이란 국민들한테 그걸 맡기겠다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끝까지 저항했다라는 식으로 이란 정부가 나오면서, 그에 대해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상군 투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에 대한 폭격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54%가 동의를 하면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메이니 정권이 얼마나 폭압적으로, 그리고 32,000명이나 이란 국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국민들 당연히 분개했고요. 분개했으니까 폭격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54%가 지지를 했는데, 과연 지상군 투입까지에 대해서는 CNN 조사에 의하면 60%의 미국민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운 마가그룹, 집권 마가그룹도 일부는 여전히 이란에 왜 개입을 하냐라는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상군 투입까지 이루어질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걸 파악한 이란 혁명수비대 그 정권은, 신정국가 정권은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그리고 걸프만 연안 국가들의 참전,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의 참전, 이런 대외적인 공세와 이 대외적인 공세를 어떻게 혁명수비대 정권이,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권이 버티느냐라고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란 국민들이 과연 그럼 지금 하메이니 동상이 무너지고 하메이니가 죽었다는 것에 환호를 일으키고 거리로 뛰쳐나왔던 이란 국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세 가지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것에 가장 놀란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결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장 이란한테 제공한 최첨단 방공무기, 방공망, 레이더 기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공망은 결코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폭격을 못할 거다 그랬는데, 뭐 일거에 하루 만에 그냥 다 몰살당하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중국은 아주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패닉 상태, 안우미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성명조차 내지 못하다가 1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규탄 성명을 내는 정도, 그럴 정도로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는 완전히 요번에
두려움과 이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과 패닉은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이재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은 다음번엔 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규탄 성명은 냈지만 패닉에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한마디도 그 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할 적에는 민주당의 68명이 규탄 성명을 냈고 정부 차원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일정하게 비판적인 논조로 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혼자서 3.1절 기념사 때 잠깐 힘에 의한 국제 질서를 우려한다 라는 정도로 애둘러서 표현했을 뿐 아무런 성명, 쥐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반면에 또 이현주 등은 정말 무섭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반미 친중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이제 서서히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나 필리핀 가면서 일상을 즐기시다라는 식으로 다 엉뚱한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듯이 이 중국과 친중 반미 성향을 보였던 이 한국 이재명 정권, 여기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전쟁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전쟁 상황을 보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보이듯이 바로 어찌 보면 옛날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할 적엔 그냥 탱크를 다 밀고 들어가면서 정규전끼리 맞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참수작전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뇌부부터, 그러니까 마두로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메인이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참수작전부터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참수작전부터 전쟁을 시작한다는 건 이 좌익 독재 정권, 특히 좌익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군대와 싸우면서 하면 자기는 제일 나중에라도 협상을 하면서 뭐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아예 자기 한마디로 우두머리서부터 수뇌부서부터 그냥 폭격해서 폭살을 시켜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익 독재 세력에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포 존재가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참수작전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재명의 입장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말로 두려움 그 자체이겠죠.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것이 어떤 국제 질서를 가져갈지, 이 좌익 독재들이 얼마나 무서워할지라는 것이 기추가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이란 문제가 아무리 버티기로 한다 하더라도 이란 문제가 서서히 적어도 이번 주 내로 그 판가름이 나면서 정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이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이면 대충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미국의 초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이제 한반도로 눈길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관세 협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로 뚫려 맞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글로벌 리스크로 해야 10%, 그래서 35%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까지도 터졌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그러니까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나라에서 5개 나라 중에서 탑으로 다 꼽힌 게 지금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AF과 미루 시스템즈, 그 다음에 도미니언 스마트 시스템즈 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진상규명하자라고 접근할지, 이것도 엄청난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이나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통신법 개정안 이 문제가 또 뭐 미국의 포털들 뭐 구글이나 유튜브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 쿠팡 이런 규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또 그와 함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를 이제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럴 적에 그와 함께 한국 남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동시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동시에 패키지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패키지로 다루게 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이걸 컨트롤해 나갈지 이것이 곧 한반도 운명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지대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전개될 것인지 그거는 약간 시간을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미국의 손이 큰 움직임이 한반도 쪽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